인생의 기로에 섰을 때 당신의 선택 기준은 오래전에 야구 영화를 본 적이 있다. 미국의 야구 메이저리그를 소재로 한 영화 머니볼이다. 기실 머니볼은 야구 게임 영화가 아니라 야구단을 통계학적으로 재편해 승률을 높이는 프로게이머 이야기다. 여기서 주인공 프로게이머는 브래드 피트가 맡았다. 그가 맡은 역할의 실제 인물은 메이저리그 30여 구단 중 트레이드나 스카우트 펀드가 가장 빈약한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의 단장 빌리 빈이다. 이야기는 2001년 오클랜드 구단이 분전 끝에 2위에 머무는 데서 시작된다. 팀 내 에이스인 제이슨 지암비, 자니 데이먼, 제이슨 이슬링하우젠 등이 경쟁팀들로 스카우트되어 떠난다. 빌리는 자신과의 신뢰를 깨고 떠나가는 선수를 돈으로 붙잡을 수 없었던 상황에서 피터 브랜드라는 초보 스카우터를 발견한다. 피터는 예일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인재로 독특한 방식으로 선수를 평가한다. 그는 야구단에서 중요한 것은 쭉 빠지고 잘생겼으며 잘 치고 잘 잡는 선수보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진로하는 선수라고 본다. 발상의 전환이기도 한 이 잣대를 쓴다면 실력에 비해 의외로 저평가되어 몸값이 싼 선수들을 다수 스카우트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빌리의 고민을 단순히 날려줄 수 있는 돌파구가 된다. 구단 내 스카우터들의 구태의연한 선수 평가 방식을 무시하고 철저히 피터식 스카우트에 나서느라 빌리는 이들과 등지게 된다. 볼 넷을 잘 골라 나가는 것이나 깨끗한 안타를 치는 것이나 효과는 같다. 그런데 그 게임을 이기기 위해 들이는 비용은 전자가 훨씬 적다. 이는 실제로 영화 후반부에서 레드삭스가 애슬레틱스와 똑같은 승률을 기록했을 때 두 팀이 게임당 퍼부은 선수들의 몸값 등을 비교했을 때 거의 5배나 차이가 나는 데서 잘 알 수 있다. 빌리와 피터는 구단 단장과 부단장직을 맡아 환상의 콤비를 이루는데 이는 기존 야구 스카우터나 해설자들의 왕따를 자초하게 된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둘이 적은 비용으로 스카우트해 온 선수들은 한마디로 한물간 선수들이 대부분이다. 나이가 많거나 부상으로 몸이 망가진 선수 등으로 새 팀을 꾸린 것이다. 그들에게 주문하는 바는 볼넷을 골라서 일루를 밟거나 상대 투수의 투구 수를 최대한 늘려 9회쯤 되면 가장 약체선 투수가 마운드에 서게 하라. 아울러 도루는 절대 시도하지 말라는 것 등이다. 이는 기존 야구가 갖고 있는 경험과 직관을 철저히 부정하는 것으로 팀 내 감독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방식이었다. 그러다 보니 빌리나 피터의 요청과는 달리 라인업 선발권을 가진 감독의 반발이 현실화되어 이 팀은 계속 게임에서 지기만 한다. 결국 빌리가 자신이 지명하는 선수가 주전이 되어 1루를 지킬 수 있도록 감독이 선호하는 에이스 1루수를 트레이드 시켜버리는 초강수를 쓰고 나서야 피터식 게임이 전개된다. 는 원래 다큐멘터리를 기본으로 한 작품이기에 영화 피날레 부분에서 애슬레틱스가 우승하는 해피엔딩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야구 경기 자체의 박진감 넘치는 장면이 주된 것이 아니라 빌리와 피터의 새로운 시도에 포커스를 맞추었다. 따라서 영화를 통한 야구 게임의 흥미를 만끽하기보다는 오히려 빌리가 기존의 벽을 깨는 모습에서 인생의 시사점을 발견하게 되는 점이 큰 수확이다. 첫째, 이 영화는 우리 사회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경우에 마주하게 되는 기득권 세력의 반발이 얼마나 집요하고 터무니없는 것인지 보여준다. 예를 들어 빌리에게 대드는 팀 내 스카우터들의 반발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경기 해설자와 아나운서가 주고받는 대사도 빌리식 팀 구성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그러다가 게임을 이기기 시작하면서 그 공로를 감독에게 돌리는 태도는 정말 코미디다. 그럼에도 빌리는 자신의 공을 뒤로하고 자신의 의도대로 게임이 풀려 팀이 승률을 높여나가는 데 만족해한다. 그들의 연승 가도는 메이저리그 역사를 바꿔쓰게 만든 20연승이란 대기록으로 이어진다. 둘째, 인생은 돈만으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는 없다는 빌리의 경험과 결심이 돋보인다. 레드삭스 구단주가 좋은 성과를 올린 빌리를 스카우트하고자 만난 자리에서 자신이 가진 돈으로 선수 스카우트 시 천문학적 숫자로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돈의 사치성 위력을 거론하기도 한다. 하지만 빌리는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결코 돈만으로 인생을 결정하지는 않기로 작심한 바다. 원래 빌리는 고등학교 때 이름 날리던 선수였는데 졸업 무렵 찾아온 스카우터가 빌리를 잘 안다면서 스탠포드 대학의 장학금을 뿌리치고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프로의 세계에 뛰어들게 만든다. 그러나 막상 프로 구단에
데뷔하자 빌리는 신인으로서 한두 차례 실수를 하다가 종국에는 자신감을 잃고 선수의 길을 스스로 포기한다. 그러면서 택한 것이 스카우터의 길이었고 인생의 기로에서 돈만으로 갈 길을 결정짓지는 않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것이다. 나는 레드삭스 구단주의 말과 빌리의 결심에 모두 공감한다. 즉 돈은 남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면서 벌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며 오히려 그 돈으로 다른 이의 피눈물을 닦아줄 때 비로소 제대로 된 값어치를 찾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돈보다도 훨씬 중요한 가치관이나 잣대가 얼마든지 있다. 사랑이 그렇고 우정이 그렇고 가족이 그렇고 명예가 그렇고 일상의 작은 즐거움 등이 그렇다. 끝으로 화면에 짧게 나오는 대목인데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를 모르고 매번 평상시에 성적만을 기대하면서 그것이 충족되면 만족해야 한다. 그러나 한편으론 그것이 성취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빠져들곤 한다. 즉 2군 포수가 뚱뚱한 체구로 타석에 들어서 안타를 치고는 1루까지 달려나가 세이브를 인정받고자 힘겹게 슬라이딩 터치를 시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의외로 이 타구는 잘 맞아 2루타였던 것이다. 런닝 코치의 아우성에 놀란 이 선수는 그제서야 2루로 달려나간다. 그는 평소에 2루까지 진루한 적이 없었던 모양이다. 그렇다. 나라고 우리라고 매일 매사 매번 짧은 안타만을 치는 것은 아닐 게다. 어떤 날은 3루타도 치고 또 가끔은 홈런도 칠 수 있을 거다. 그러니 틀에 박힌 생활만 고집할 게 아니라 두 다리에 힘주고 힘차게 달려나가는 날도 만들어보자. 사족을 달자면 빌리는 레드삭스의 거액 스카우트를 뿌리치면서까지 자신이 꿈꿔왔던 야망, 즉 가난한 애슬레틱스를 통한 우승을 위해 매진하지만 결국 챔피언십을 쟁취하지는 못한다. 그렇지만 나는 이미 그가 챔피언이 되었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이 글의 앞부분에서 언급했다시피 애슬레틱스는 레드삭스와 동률의 승리를 거두었으면서도 구단 운영비는 5분의 1에 불과하기 때문이다.